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 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2023년이 나름 뜻깊은 해가 아닐까요? 맞아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 지공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나라에서 지하철 무료 승차가 많아져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공세대를 맞이하지 못하나 생각했는데 일단은 교통카드를 받아 몇 달째 쓰고 있어요. 안나의 백지 편지 40시례에서는 아람누리 미술관 미술 전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람누리 미술관에서 열린 사시, 산색 그리고 바람 미술 전시를 영란 친구와 같이 보러 갔는데요. 고향 시민은 50% 할인이 된다고 해서 영란 친구는 할인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갔어요. 그런데 둘 다 65세 이상이라고 무료 입장이라고 해서 얼떨떨한 기분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엔데믹으로 사회활동이 자유로워진 시기에 우리가 만 65세가 되어 문화적 혜택까지 더불어 받으니 기쁨이 2배가 되네요. 전시회에는 김한기, 이응노, 이왈종, 박노수, 박수근, 유영국, 이중섭, 장욱진, 전형림, 천경자, 방혜자, 윤중식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매우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아쉬운 점은 50여 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다 보니 2-3 작품씩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시를 보고 나오니 로비에 화가들의 화집과 관련 책자들이 전시되어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전시장 밖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보려고 미술관에서 나와 아람누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책들이 몇 권 있었지만 우리는 어린이 열람실에서 박수근 화백과 김한기 화백의 책을 대출했어요. 아람누리는 미술관과 도서관 그리고 음악당이 모두 모여 있어 문화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우리는 65세가 되어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리니 금상첨화네요. 도서 대출을 하고 나오는데 우연히 1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을 보니 큰 글자 도서 열람도 가능하다고 써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점자 책들과 더불어 큰 글자 책들이 많아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얼마 전 책을 대출하러 갔는데 고양시청 직원이 아람누리 도서관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하여서 큰 글자 도서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큰 글자 도서 열람실이 따로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림책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가 있는 책이죠. 빌린 책은 화가들의 그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미술관이라는 부제를 붙여 발간되었어요. 박수근 화백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남옥의 소재가 되어 관심이 많은 화가죠. 그의 그림은 투박하지만 한국 정서가 잘 느껴져요. 박완서 작가는 박수근의 삶을 재조명하고 싶어 소설을 썼다죠.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색채와 질감을 한눈에 느낄 수 있죠. 1914년에 태어나 1965년까지 살았는데 51년의 생애 동안 한국의 역동적인 시대를 힘겹게 살다가서 그분의 재주가 아깝습니다. 생전에 궁핍함을 면치 못해 안타깝지만 그의 작품은 길이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빌려온 책에 박수근 화백의 무덤 사진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분이 즐겨 그리던 아이 업은 여인의 모습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 일반적인 묘비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박수근 화백은 마루에서 그림을 그려 쪽마루 아틀리에라고 했는데 이 아틀리에는 대문 밖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리는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그림책에 그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정겨움이 느껴졌어요. 김환기 화백은 돌아가셨을 때 멋쟁이가 같구나 했을 정도로 멋을 아는 분이었다고 하니 화가로서 나름 풍요를 느끼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 다행스럽네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일본, 파리, 뉴욕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며 추상화가로 자리를 잡으셨죠. 예쁜들은 일찍들 돌아가셔서 환갑을 넘기기 어려웠지만 우리의 시대는 의학과 과학과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낼 수 있음이 감사해요. 그래도 윤중식 화백은 100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석양의 화가로 불리우는 윤중식 화백의 6.25 전쟁 피난길 스케치, 할아버지의 양손도 아람누리 전시장 루비에 전시되었는데 화정도서관에 그 책이 있어 지나가는 길에 대출해서 읽어보았어요. 아들 윤대경 님이 이야기를 붙였더군요. 그 책에는 윤화백이 6.25 전쟁으로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족들과 피난을 가며 겪은 끔찍하고 참담했던 모습을 28점 캐치한 것에 당시 4살이었던 윤대경님의 기억을 토대로 한 글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그림책을 보고 울컥했어요. 그림책을 보다 울어보긴 처음 같네요. 그 그림 속에서 6.25라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길 수 있었죠. 손주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책이라 책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를 통해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그분들의 삶을 화보나 책으로 읽어보니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과 그 시대를 재조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화백은 피난길에 폭격을 맞아 가족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아내와 큰딸과 영영 헤어지게 되었대요. 작은 딸은 갓난아기였는데 피난길에 굶어 죽었다는군요. 4살 배기 아들도 헤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부산까지 같이 내려왔대요. 전쟁을 혹독하게 겪은 거죠. 말이 그렇지 일사후퇴 때 피난길에 올랐다는데 겨울에 평양에서 부산까지 걷는다는 일이 상상이 안 가요. 그런 중에도 그 처참함을 기억하려고 스케치를 남겼다니 예술가의 혼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더 울컥했나 봐요. 제 스승인 이영자 교수님도 대학 입학 때 피아노과에 입학을 했는데 석 달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대요. 가족들과 헤어져 기숙사에 살았는데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식구들도 피난을 가고 없더래요. 우여곡절 끝에 부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임시학교를 다니면서 연주가의 길보다 창작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공을 바꾸었다고 들었어요. 전쟁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쟁 이야기를 글로, 음악으로, 미술로 남긴 삶을 떠올려 보니 존경스럽고 전쟁 후에 경제를 살린 국민들 또한 대단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6.25 전쟁으로 남북한을 합쳐 한국인 52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거나 헤어진 사람도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상상도 못할 숫자고 민족의 비극이죠. 제가 몇 년 전 루레이 동굴에 갔는데 동굴 속에 태극기가 있어 자세히 보니 한국전에 참전한 그 동네 미국 청년들을 기리는 곳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유엔군이나 중공군이나 모두 전쟁의 피해자들이죠. 저는 할아버지의 양손 그림책을 보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살아남아 지금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잊지 말고 행복을 찾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지금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갈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람누리 미술관 전시를 보고 화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속에 지금과 여기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겸허하게 살아야겠어요.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4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테린이 행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2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가테린이 행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썰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나만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